안녕하세요. 투자 시가자 김PB입니다. 대공황은 대체 언제 올까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지금 현재 경제 위기나 대공황 같은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있는 수많은 거물들, 그 다음에 투자 전문가들이 대공황,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공황 당시와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이 들려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대공황이라는 이제 워딩을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죠. 실제로 저도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예상하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모든 금융 전문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꽤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금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가 뭔가 경제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한번 상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올해 초 들어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미친 듯이 바닥으로 내리꽂았다가 무려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6%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2달 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30% 올라가면서 거의 전고점까지 도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리는 여러분들 가격에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1분기 때만 해도 한 1, 2, 3월 때만 해도 경제 위기 100%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폭락을 하고 이런 변동성은 대공황 때 아니면 나오지 않았으니까. 2분기에는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상승장 100%다. 아, 무조건 오른다. 지금 코스피도 지금 엄청나게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경제 위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걸까?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를 추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한테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내도 한 번 크게 경제 위기 맞으면은 계좌가 반토막은 물론이고 최대 90% 이상도 날 수가 있어요. 계좌가 다 경제 위기 한 번 맞으면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해라, 인덱스 펀드에 이제 꾸준히 오래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잘 피하는 게 투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정체하다가 이제 폭락하는 이런 이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딜레버리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런 딜레버리징 같은 사건은 75년에서 100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큰 일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딜레버리징은 1929년 대공황 이래였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9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기사가 요즘에 나라 빚이 너무 많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우리가 많이 이제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도 위험하다. 미국의 2.5배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부채,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있다. 국가부채 공포의 신뢰 흔들. 미국 휘청대자 요동치는 세계 경제. 일단 미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제일 심각한 편이고 한국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대출도 정부 대출인데 기업이랑 가계 대출이 너무나 심한 수준이고 전 세계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왜 이게 심각한 건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정부 부채 수준은 선진국의 중간 수준이에요. 일본은 GDP 대비 200%고 미국은 12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50%대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심각도가 높진 않지만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는 정말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 그러면은 기업이랑 가계가 빚을 많이 졌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무너질 때도 매우 크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계 부채랑 기업 부채가 많았다라는 거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공장을 매입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뭐 설비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렸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은 빚내가지고 뭐 건물 샀거나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무너질 때도 매우 크게 무너져요. 경제가 성장하고 상승하는 시기에는 빚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따블로 벌어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좋은 도구가 되지만 반대로 무너질 때도 따블로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빚이. 그래서 이재명은 아마 비운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경제 위기나 대공황이 오게 되면 분명 이재명이 그 누명을 쓸 거예요. 경제 위기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경제 위기는 이재명 때문에 왔다는 이런 프레임이 딱 씌워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제가 진보다 보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아마 이런 경기 상태에서 굉장히 비운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프레임 씌워주기가 딱 좋으니까.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랑 기업부채가 이제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부동산으로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제일 심각할 겁니다. 부동산이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최대로 타격 보는 게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인데 이게 또 경제 위기가 오는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은행이나 보험사, 투자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부실 자산이 많이 늘어날 때 또는 위험을 과도하게 이제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쓸 때 이럴 때 보통 위험이 발생하는데 보통 부실 자산이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결국 부실 자산이 쌓였다가 한 방에 빡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버블 붕괴로 인해서 금융 시스템 붕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고 해도 미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은행이 작년에만 200개 정도가 붕괴됐다라고 하고 공식적으로도 지금 수십 개의 은행이 붕괴됐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부실 자산 수준이 IMF 이래 최대 수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축은행 줄도산 위기 뭐 이금융권 붕괴 임박 이런 영상들을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뭐 어그로 끌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부실 자산이 심각합니다. 결국 부실 자산이 많으면 경제 위기가 준비가 완료가 되는 거고 휘발유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누가 라이터로 불만 살짝 지펴주면 바로 활활 타오르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트리거 즉 경제 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아쇠만 당겨지게 되면 경제 위기가 크게 이렇게 터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부실 자산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위기가 이제 찾아온다. 왜 그러냐?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의 부실 채권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요 지표가 있는데 금융 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약 79개사 정도 됩니다. 근데 55개사 정도 되는 저축은행 즉 전체 저축은행에서 70%가 부실 자산 비율이 10%가 넘어요. 부실 채권 비율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전체 저축은행의 70%가 지금 잠재적 부실, 잠재적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부실한 상태인데 새마을금고나 상호금융권까지 여러분들 조사해 보시잖아요. 그럼 정말 최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새마을금고랑 상호금융권 이제 그 회사들을 제가 부실 채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참담한 수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올 수 있는 시그널 또 뭐가 있을까? 자산 가격 버블, 그다음에 붕괴.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이런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된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 비정상적인 상승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분석 지표가 확실히 있어요. 일단 버핏 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을 해당 국가의 국내 총생산 어려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이랑 경제 규모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너무 크게 되면 버블이다. 이걸 알아보는 지표인데 100%가 초과하게 되면은 고평가다. 즉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버핏 지수로 봤을 때 니프티 50 버블 대공황 때 한 120% 정도 됐었어요. 이때가 대공황 정도 수준이고 닷컴 버블 때 당시에 150% 금융위기 때 100% 수준이었어요. 지금 몇 프로냐면 200%대 수준입니다.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이제 인류 역사상 특히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이 정도의 버블은 유례가 없었을 정도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버핏 지수 저거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나? 다른 걸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K플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주식 시장의 가치 평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한 지표인데 이걸 통해서 주식 시장이 현재 얼마나 버블인지 이걸 알 수 있는 월가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버블 지표예요. 그래서 K플레이쇼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공황 때가 요 정도, 니프티 50 버블 때 요 정도, 닷컴 버블 때 요 정도, 금융위기 때 요 정도, 현재 요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지표로 봐도 이미 정상 범주의 수준은 넘어선 상태고 정상 범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상 유례가 없었을 정도의 버블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온 게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요건은 우리가 전부 갖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위기 터지지 않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자 일단 경제 위기가 터지려면 일종의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총알도 방아쇠를 당겨야지 총알이 발사되듯이 이 위기를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는 휘발유는 이미 잔뜩 묻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붙일 수 있는 트리거적인 요소가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경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그 이제 트리거가 어디서 시작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뭐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뭐 전 세계 부동산, 뭐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의 부실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세도 포함될 수가 있고. 자, 근데 요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질까를 우리가 예상하기 좀 어느 정도 유익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이제 예시로 좀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 자, 바로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요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역전이 시작되면은 미래의 경제 침체가 다가올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신호가 돼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시작됐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 주가 폭락이 임박한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떨어졌다, 역전했다. 그럼 이거는 버블 경고 신호예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역전이 다시 회복됐다. 그럼 이건 진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 위기가 안 터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1970년 이후로 50년 동안 100% 확률로 경제 위기랑 주가 폭락을 알려줬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완전히 정상화돼서 딱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공포 분위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고 주가도 폭락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도가 얼마나 이제 뛰어나냐?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회복되게 되면 100% 확률로 폭락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했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역전 상태를 이제 거치고 나서 회복이 됐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통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 차 역전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붕괴도 크게 온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이미 역전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즉 이미 시간이 걸릴 뿐이지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그게 꽤나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장단기 금리 차 말고도 경제 위기를 예상하고 이렇게 언제 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많은데, 아직까지 바로 내일 터진다 이런 이제 징조는 없지만 꽤나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정도로는 확실하게 우리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언제 터지는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제 위기에 대한 준비, 주가 폭락에 대한 준비는 끝난 상태이고 이게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투자를 하실 거면은 위험하지 않은 선 내에서 단기적으로 주도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조금 긴 기간 동안 현금 보유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3년이 넘더라도 한 번만 경제 위기를 피하게 되면은 주가가 막 90% 폭락해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주식들을 아주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경제 위기와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원이 다를 겁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이 정도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정말 세게 올 거예요. 왜냐? 버블이 강하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하듯이 버블의 규모에 따라서 경제 붕괴의 규모도 큰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100년 만에 최대 수준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강의 매매법인 컵앤핸들 트레이딩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시장일 때도 쓰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뭔가 애매하게 투자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도 컵앤핸들 트레이딩 기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요번에는 6월 월말 특강에서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실전 투자 1급 비밀 컵앤핸들 트레이딩 기법을 6월 26일 오후 9시 30분 경제왕 김PB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해드려 볼까 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로 우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들이 쓰고 있는 지표가 바로 컵앤핸들인데, 요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전설들의 전설인 윌리엄 오닐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개발한 전략이 바로 컵앤핸들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매매 전략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걸 좀 말씀드려볼게요. 1577-0471로 월말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요 관련된 내용 안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6월 26일 날짜 맞추셔서 저희 라이브로 이제 채널 입장해 주시면은 요 강의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로 100% 무료입니다. 자,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까먹고 참여하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요거 월말 문자 보내셔서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1577-0471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요거 강의 내용 무료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